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구면이죠. 한유정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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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두 번째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한 번 찍었다고 네. 또 한결 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뭐. 아, 그렇군요. 저번에 또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화장품 대표 기업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야, 이 여자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도에 설립된 태평양 화학이 모태이고요. 네. 2006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현재 사업회사인 아모레퍼시픽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생활용품도 하고 있고 건강식품 사업도 오. 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화장품에서는 설화수나 마몽드,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이 있고요. 네. 생활용품에서는 미장센, 해피바스, 려 등이 있습니다. 어머, 그 건강식품까지 해요? 건강식품이 사실 제품을 보면 아실 텐데 바이탈 뷰티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최근에는 송혜교 씨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TV 광고에서도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화장품 기업인 이 아모레퍼시픽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조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타격이 어마어마했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화장품 기업들의 대표 채널이 면세 채널이었는데요. 코로나 타격으로 면세점 방문이 좀 불가능해졌다 보니까 작년에 면세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78%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면세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백화점이랑 아리따움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들 트래픽이 감소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에 영향을 크게 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또 준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영향이 지금은 좀 있잖아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성장이 나온 채널은 거의 디지털 채널밖에 없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디지털 채널에선 성장이 잘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면세 채널 같은 경우가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모레퍼시픽의 그동안 중국 전략은 현지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지배력을 올리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사실상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는 데 리스크가 커졌다 보니까 회사가 전략을 선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네. 2020년에 면세점 방문 객수가 78% 네,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출액은 38%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어떡해요? 방문 객수 대비 굉장히 매출 감소 폭이 적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면세점의 큰 손인 대형 따이공들이 입국을 그럼에도 했었기 때문에 따이공? 따이공이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면세 채널들에 방문을 해서 대거 제품을 구매를 해 가서 중국 현지에서 재유통을 하는 보따리상 보따리상. 네,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대형 따이공들과 기업형 따이공들의 방안은 이어졌었기 때문에 네. 타격이 사실 전체 시장 대비는 작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은 대형 따이공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면세 정책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좋은 숫자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의 아모레퍼시픽이 좀 주력했던 이 중국의 그 당시 현지 상황과 또 지금의 또 상황은 어때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 가장 고가 브랜드인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고요. 최근 성과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의외로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거는 이니스프리였습니다. 이니스프리요? 네이시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도에 이니스프리를 중국에 런칭을 했고요. 네. 런칭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대거 확장을 하면서 2019년도에는 매장 수가 600개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이어갔었던 건데요. 네. 초기 성과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었어요. 경쟁사가.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신생 브랜드들이 중국 젊은 소비자들한테 크게 인기를 끌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기존점 매출액이 역신장이 나오는 사태가 아이고.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면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2020년을 기점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3선 이하의 도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선회를 해서 지금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라이징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 매출 역신장 폭 역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니스프리 중국 매출액은 이번 1분기에도 실제로 성장이 나왔고 2, 3, 4분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니스프리가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또 바꾼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하이난 면세점 얘기가 많은데요. 네. 중국 남부 지방에 중국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따뜻한 하이난 그곳. 네, 이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이난 면세를 육성을 대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품목별 구매 제한을 굉장히 너그럽게 관대하게 완화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6개의 면세점 추가 출점을 내주면서 현재 하이난 면세 매출액이 전년비 계속 세 자리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자리 성장이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하이난 면세점에 대부분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력 브랜드인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를 중심으로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코로나가 또 막히면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지 못해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또 되고 면세점이 세 자리 있으면 어마어마하네요. 뭐 최근에 보복 소비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화장품 소비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채널별로 좀 시장의 변화를 크게 미친 부분이 있고 채널 전략을 회사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네. 다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 위험 요인을 네, 또 감안을 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먼저 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중국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매도가 최근에 재개가 되면서 아이고. 아모레퍼시픽의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려 요인은 언제나 또 체크를 더블 체크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부족함이 같아요.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주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모레퍼시픽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작년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회사가 좀 다양한 경영 전략을 변화를 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저율 매장을 폐점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대거 발생을 하면서 네. 2020년에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1,400억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든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뼈아팠던 시기였는데요. 네. 대규모 구조조정을 작년에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고정비가 크게 감축되면서 이익에 기여되는 바가 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또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거 수정된 국내 그리고 해외 채널 전략,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한 성장 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요 브랜드들의 올해 고른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5,091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와. 2022년 영업이익은 6,1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개선되는 것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2020년 1,4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5천억대, 6천억대까지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볼 수 있고 2016년도가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전성기였는데요. 전성기. 그때 당시 연간 영업이익이 8,400억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많은 호재들이 있었는데 네. 당장 올해 내년 중에 그 이익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이익을 향해서 계속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좀 애용하시나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을 애용하고 있고요. 아, 정말 마스크를 빨리 벗고 또 화장을 또 마음껏 하고 이너뷰티까지 또 챙기는 그 아모레퍼시픽을 마음껏 또 애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한유정 연구원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요. 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